안녕하세요. LLM을 이용한 파이썬 공부 11주차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라고 흔히 부르죠. 아니면 GUI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은 PyQt6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UI가 뭐냐? Graphical User Interface. 어떤 개념을 배울 때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랑 비교하면 좋다고 했죠.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옛날에 저는 이런 시절에 컴퓨터를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데는 이제 명령어를 일일이 다 타이핑해서 엔터 치면 그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폴더 안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cd 띄우고 폴더 이름 뭐 이런 식으로 타이핑해야지 들어가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GUI가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뭐 파일을 일로 옮긴다 하면 끌어다가 놓고 뭐 우클릭한 다음에 뭐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전에는 다 일일이 명령어를 쳐서 하던 걸 모두 동작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아이콘을 누르거나 버튼 클릭하거나 드래그하거나 이런 식으로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파이썬 실습 중에서 어떤 입출력을 한다라고 하면 input 요거 하면 이렇게 박스가 나와가지고 여기다 뭔가 타이핑해서 엔터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명령을 내려왔죠. 그거 말고 이제 오늘은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뭔가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인터랙티브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가 PyQt6입니다. 파이썬에서 GUI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이고, 특징은 이제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컴퓨터나 뭐 맥이나 리눅스나 이런 데서 다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다양한 위젯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버튼, 글상자, 메뉴 이런 위젯들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창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뭐 입력하는 거, 여기다가는 글씨, 여기다가는 뭐 버튼 이런 식으로 어떤 엘레멘트, 이런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위젯들을 우리가 배치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클릭하면 여기에 뭐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PyQt를 선정을 했고, 그거 말고도 또 해볼 만한 게 키비라는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iPy 위젯을 이용했습니다. 인터랙티브 파이썬에서 돌아가는 위젯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글 콜랩에서 주로 실습을 해왔죠. 거기 구글 콜랩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환경인데, 그 환경에서 여러 개의 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셀에서 뭔가 실행을 시키면 이 아래 결과가 출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슨 그래프를 그려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버튼을 누르면 뭐 X축이 뭔가 바뀐다거나 데이터를 새로 집어넣어가지고 뭐 새로운 그래프를 그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에 나오는 결과가 항상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클릭하면 그래프를 새로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iPy 위젯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면 작년 자료를 구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실습은 구글 콜랩 말고 로컬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 코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GUI.python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면 VS 코드를 실행시켜 가지고 그 VS 코드 내에서 그냥 새로운 파이썬 파일을 생성시켜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CQ를 좀 키워놓을까요? 키워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PyQt6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때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뭘 임포트하고 보통 시작을 하겠죠. 이제 from PyQt6의 Qt widgets에서
뭐를 임포트해라? 두 개를 임포트를 하네요. Q 애플리케이션이랑 Q 메인 윈도우랑 합니다. 그래서 앱을 만들 거예요. 이건 뭐냐면 Q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오브젝트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를 만드네요. 윈도우는 PyQt에 있는 Q 메인 윈도우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리사이즈 하며 이 윈도우라는 객체에 점 메서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OOP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점 리사이즈라는 동작을 실행을 시킬 거예요. 아마 창 크기를 설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로 400픽셀, 세로 600픽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이 윈도우라는 객체의 오브젝트에 점 set window title 이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킬 거예요. 그럼 아마 파라미터로 설정할 타이틀 이름을 받아올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실습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 얘를 show를 시키고 앱을 execution 하는 거. 그래서 이건 그냥 맨 마지막에 거의 고정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안 보여버리네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PyQt가 설치가 아마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아마 run에 들어가시면 뷰 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뷰에 들어가서 터미널 컨트롤 역다운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터미널이 나타납니다. 여기다 대고 PyQt6가 지금 안 깔려 있죠. 그러니까 pip install PyQt6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requirement already satisfied 하면서 이미 다 충족이 되어 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미 깔려 있다. 몇 버전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역다운표 탭 위에 있는 거 아니면 뷰에 들어가서 터미널 요걸 해서 여기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PyQt.에 있는 위젯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 중에서 뭘 가져오냐? import Q application 그리고 Q main window를 가져오겠습니다. 대소문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타이핑을 할게요. 앱은 어떻게 만들 거냐? Q applicatio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때 아마 이제 빈 리스트를 하나 전달해야 될 겁니다. 이제 뭔가 실행시킬 때 인자 같은 것들을 주면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옵션들을 주면서 처음에 실행을 시킬 때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 한 거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윈도우는 Q 메인 윈도우고 윈도우를 사이즈를 400에 100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점 set 윈도우 타이틀 베이스온 실습 네, 이렇게 하고 윈도우를 원래 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쇼를 시켜주고 이벤트 리스너 앱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실행할 때는 요거 눌러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F5를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실행을 시킬 거냐? 파이썬 디버거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짠! 네, 창이 나타났죠. 그래서 400픽셀, 600픽셀짜리 창이 나타났습니다. 요거를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얘가 지금 실행 중이에요. 이게 지금 라이브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동작을 하면 그 이벤트를 잡아가지고 뭔가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강제 종료를 시키면 없어졌죠. 이렇게 되고 600, 400을 한번 바꿔볼까요? 600, 400 그래서 컨트롤 F5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왼도 가로로 길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닫기를 누르면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레이블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위젯들을
조립을 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메인 윈도우만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메인 윈도우 안에다가 글씨를 쓸 수 있는 레이블이라는 위젯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첫머리에 이렇게 임포트를 했죠. 여기다가 q 레이블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할 거고, 이게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임포트해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윈도우 쇼를 하기 전에 여기다가 레이블이라는 위젯을 만들 거예요. 위젯 객체를 만들 거고, 얘는 q 레이블이라는 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클래스를 하나 가져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할 거고, 그러면서 일단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정렬 없이 한번 실행시킬게요. window.set central widget 레이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윈도우를 처음에 만들었었죠. 메인 윈도우라는 클래스를 따르는 이 청사진으로 만든 윈도우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얘 중앙에 위젯을 하나 집어넣어 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뭘 넣을 거냐? 레이블이라는 녀석을 넣을 거예요. 레이블은 뭐였죠? QLabel이라는 청사진을 따르는 안녕하세요 라는 내용이 들어간 그런 PyQt6에 있는 위젯입니다. 레이블 위젯이에요. 그래서 얘를 레이블에 할당을 했고, 이 레이블을 이렇게 윈도우의 센트럴 위젯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show execution 이렇게 하겠습니다. Ctrl 5. 네, 안녕하세요 라고 표시가 됐죠? 됐습니다. 그때 이제 얘를 가운데로 정렬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살짝 주고 살짝 피해 볼게요. 위로 편해야겠다. 이렇게 얼라인먼트를 지정해 주는데, 얼라인먼트는 qt.alignment flag align center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qt를 또 임포트를 안 했네요. 네, qt를 pyqt6.qtcore 해서 임포트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qt 안에 있는 얼라인먼트 플래그들 중에서 align center라는 값이 alignment라는 변수 값으로 설정이 되면서 중앙 정렬이 될 겁니다. 다시 가운데로 정렬이 됐죠. 그래서 이 창 크기를 이렇게 변화시켜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글꼴을 바꾼다거나 글씨 크기를 크게 하고 볼드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 코드를 챗봇 같은 데 붙여놓고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아마 물어보시면 손쉽게 수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GUI를 만들 때 보통 이제 레이아웃을 지정을 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건 딱 화면 한가운데 딱 하나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칸을 나눠가지고 여러 개의 위젯을 차곡차곡 배치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GUI를 만들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horizontal box layout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로로 긴 걸 쭉 이렇게 배치하는 거고, 이건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겠죠. 그다음에 QV라고 해서 vertical 이렇게 가로로 길게 이렇게 위아래로 쌓아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V박스 레이아웃 이렇게 요걸 더 많이 쓰겠죠. 예를 들어서 이 안에다가 요 위젯을 만들면서 얘를 또 QH 박스 레이아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중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많이 쓰는 게 그리드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격자로 나눠놓고 여기는 0,0 위치에 컬럼 한 개에 로 두 개에 걸치는 박스 하나 만들고 위젯 하나 만들고, 이 자리는 1,0 자리에 하나 한 칸 차지하는 거 만들고, 여기는 1,1 좌표에 이만한 위젯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게 그리드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한번 간단한 걸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해봅시다. 우리가 첫 시간에 BMI 계산하는 거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다가 하이트와 웨이트 값을 우리가 인풋을 이용해서 이렇게 타이핑해 넣어가지고
넣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한번 이번에는 GUI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죠. 저도 타이핑 하려고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네요. 자, Ctrl C 하고, 자, 그럼 덮어 씌워버릴게요. Ctrl V를 하겠습니다. 코드 한번 읽어봐야죠. IQT6에 있는 Qt 위젯스 중에서 Q 애플리케이션 메인 윈도우 있었고, Q 레이블도 아까 전에 있었죠. 그다음에 버티컬 박스 레이아웃을 가져오네요. 그리고 라인 에딧 수정이 가능한 한 줄짜리 그런 위젯이고, 푸시 버튼 누를 수 있는 버튼, 그리고 그냥 아무 내용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위젯, 제너럴한 위젯. 그래서 앱을 만들고 이제 레이아웃을 생성을 하네요. 레이아웃을 생성할 때 QV 박스 레이아웃입니다. 버티컬, 그러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위아래로 쌓아놓는 걸 말을 하겠죠. 화이트 인풋이라는 인풋 박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인풋 박스도 하나의 위젯이 되겠죠. 무슨 위젯이냐, 어떤 클래스를 따르는 위젯이냐, QLine Edit이라는 녀석입니다. 그 안에다가 180이라고 기본적으로 숫자를 넣어주고, 디폴트 값을. 그리고 weight input 있고, 얘도 QLine Edit이라는 위젯이고 디폴트 값이 70이라고 넣어놓겠습니다. 그 다음 계산을 실행시키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이제 푸시 버튼이라는 위젯입니다. 그리고 그 버튼에 뭔가 설명이 붙어야겠죠. 그래서 calculate BMI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결과를 표시해주는 그런 위젯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걔는 이제 레이블, 우리 처음에 안녕하세요 넣었던 그 레이블입니다. Q 레이블 이용할 거고, result 레이블이라는 이름의 변수로 우리가 하나의 객체를 생성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레이아웃을 지금 만들어 놨었죠. 이 레이아웃에다가 차곡차곡 위젯들을 배치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더해주면 됩니다. 이 레이아웃 안에다가 add 위젯, 위젯을 추가해줘라. 뭘 추가할 거냐? 요 녀석. 그 다음 또 추가해라. 누구를? 요 녀석. 또 추가해라. 누구를? 아까 버튼 있죠? calculate 버튼. 그 다음 또 추가해라. result 레이블, 결과가 나오는 그 레이블 위젯을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 레이아웃을 배치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틀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지금 이제 여러 개의 위젯이 담긴 레이아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바로 윈도우에 집어넣지 못하고 그냥 제너럴한 위젯 안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럴한 위젯을 하나, 그냥 Q 위젯, 아무 내용이 없는 Q 위젯이라는 클래스를 따르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겠어요. 위젯 오브젝트입니다. 얘에다가 set layout이라고 하고, 그럼 어떤 레이아웃을 따르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녀석 있죠. 이렇게 QV 박스 레이아웃, 버티컬 박스 레이아웃을 따르는 4개의 위젯이 담겨있는 그 레이아웃을 넣겠습니다. 그렇다. 이제 뭐 실행시켜주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5. 네, 생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180, 70 넣고 calculate BMI를 누르면 아무 일 안 일어나죠. 우리가 아직 이 동작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걸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BMI 계산 결과는 하고 여기 뭔가 나와야 돼.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키와 몸무게 값을 가지고 와서 그 값을 이용해서 BMI를 계산하고, 아마 체중 나누기 키 제곱 해서 그 값을 이 레이블 위젯 안에다가 표시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아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코드를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이런 이제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 함수는 BMI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calculate BMI. 자, 어떻게 할 거냐? 앞서서 우리가 input 위젯이 2개가 있었어요. height input이라는 녀석도 있었고 weight input이라는 녀석도 있었습니다. 이 안에 입력이 되어 있는 값을 .text라는 메서드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개의 위젯에서 각각 .text 메서드, .text 메서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값은 스트링 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로트로
타입캐스팅을 시켜서 타입 변환을 시켜서 키 같은 경우에는 미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나누기 100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MI 값은 웨이트 나누기 하이트 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리절트 레이블 아까 이제 BMI 계산 결과는 하고 있었던 요 위젯 있죠. 여기다가 set 텍스트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새로 설정해주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BMI는 fstring BMI라는 얘는 지금 플로트 값이겠죠. 왜냐면 플로트 나누기 플로트니까. 그래서 얘를 땡땡 하고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 표시되는 플로트 형태로 포매팅을 해줘 라는 fstring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함수가 언제 발동되느냐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이제 그건 어떻게 하냐? calculate 버튼에 요 버튼이 있었죠. 이 calculate 버튼에 만약에 얘가 clicked 라는 이벤트가 일어나면 이거를 calculate BMI라는 함수와 connect 연결을 시켜줘라. 이런 명령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 같은 경우에는 calculate 버튼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요 값은 calculate 버튼 이게 만들어진 이후에, 그래서 만약에 이 위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하면 calculate 버튼 clicked connect calculate BMI 이렇게 하면 지금 밑줄이 쳐지네요. 얘가 아직 정의가 안 됐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여기서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잘라내서 이 아래에다가 위치에 붙여놓겠습니다. 그리고 calculate BMI라는 함수도 실행을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함수도 게으르게 복붙을 하겠습니다. 아무 데나 넣어줘도 되는데 위쪽에 넣어줄게요. 위쪽에 넣는 게 안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BMI 계산하는 함수도 있고 이 함수가 언제 발동이 되냐? calculate 버튼이 클릭 됐을 때 발동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컨트롤 F5에서 실행하면 네, 실행이 됐죠? 자, BMI 계산 결과는 하는데 얘를 클릭하면 네, BMI는 21.6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넥트를 시켜줘서 어떤 이벤트를 이벤트를 트리거로 해서 함수를 실행시켜주는 그런 동작을 한번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리고